오스트리아 빈에 위치한 슐레케리아라는 이름의 한 아이스크림 카페. 아이스크림을 비롯해 커피나 케이크 등을 팔았던 이곳은 자발라라는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항상 친절한 미소로 손님을 반기는 그녀를 사람들은 좋아했습니다. 카페 지하에서 두구의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1978년 9월 6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태어난 자발라는 정치 평론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부를 비판했던 아버지 때문에 한 번은 그녀의 집에 군인들이 쳐들어오기도 했는데, 이 사건 이후 아버지는 가족들과 함께 스페인으로 이주했지만 어린 시절 겪었던 이런 사건들은 후에 그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페인에서의 생활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주해온 아버지는 예민했고 종종 자발라에게 화를 냈죠. 그녀의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외국에서 온 그녀를 아이들은 무시했고, 이 때문에 그녀는 외로운 학창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불행한 날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둘째를 낳았을 때 동생이 생겼다는 기쁨에 잠긴 자발라는 몇 살이 되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동생이 태어난 뒤로 항상 날카로웠던 아버지는 누그러졌고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새 생명이 생겼을 때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서로를 배려한다고 그녀는 생각했죠. 그녀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17살 때 첫 남친이 생겼지만 결혼을 꿈꾸는 그녀가 부담스러웠던 남친의 이별 통보로 헤어지게 됐는데, 당시 그녀는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다며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았죠. 얼마 뒤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차였다는 충격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녀에게 부모님은 여행을 권유했습니다. 독일에 아는 지인이 가게를 하는데 거기서 일하며 새로운 사람도 만나보고 견문을 넓히라는 의미였죠. 그렇게 독일로 가게 된 자발라는 새로운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언어도 금방 배웠고 사람들과 친해졌던 그녀는 취업 비자를 연장하기로 결심했고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홀저라는 남성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냉장고 판매원이었던 그는 그녀가 일하는 아이스크림 가게에 자주 방문했고 둘은 서로 친해지며 급기야 결혼하기에 이르렀죠. 홀저가 15살이나 많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꿈이었던 그녀는 로맨틱한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데이트와 청혼, 그리고 결혼까지 몇 주도 걸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그들의 결혼식에는 양가 부모님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둘의 결혼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항상 서로에게 불만을 품어 자주 다툼을 벌였고, 그것은 홀저가 실직했을 때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홀저는 자발라에게 오스트리아의 비느로가 둘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항상 아름다운 도시인 빈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던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다는 홀저에게 자발라는 자기가 스페인에서 독일로 왔을 때 변한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가면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의 제안을 승낙했죠. 그렇게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건너가 슐레케리아라는 이름의 아이스크림 카페를 열었던 그들. 둘 다 처음에는 열심히 일했고 타지에서 고생하는 그들을 격려하고자 지역 사람들도 자주 찾아주어 장사는 잘 됐습니다. 하지만 단골들이 생길 정도로 장사가 안정화되자 홀저는 나태해졌습니다. 가게를 자발라에게 맡기고 홀로 집에서 TV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즐겼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는 그녀는 하루하루가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아이가 생긴다면 자기가 겪었던 것처럼 행복한 가정으로 변할 거라 생각해 항상 그를 유혹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실 홀저는 하레 크리슈나 교도로 성관계는 단지 번식을 위한 것이라 믿었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선 안 된다며 잠자리를 거부했거든요. 그렇게 갈수록 둘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둘의 사이가 갈라진 틈을 타 가게를 자주 방문했던 맨프레드라는 남성은 자발라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보다 9살이나 많고 이혼남이었지만 항상 가게에 올 때마다 자기를 칭찬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그에게 호감이 있던 그녀는 데이트 신청을 수락했죠. 둘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는데 어느 날 그런 그들의 모습을 단골에게 들키고 맙니다. 다행히 단골은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소문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이후 그들은 조심스레 만나야 했습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맨프레드의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자는 제안을 그녀는 수락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요구였지만 홀저는 그녀가 내민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 나가는 것은 거부했죠. 항상 자신이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집에서 빈둥거렸기에 아파트에 있을 권한이 자기가 높다며 이사를 해달라는 그녀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할하는 합의 이혼을 했기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던 홀저. 그 사이 맨프레드가 이혼했던 아내와 다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보자 조급해진 그녀는 결국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됩니다. 2008년 4월 27일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처럼 홀저에게 집에서 나가달라 말했지만 그는 거절하며 등을 돌려 인터넷 쇼핑을 했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결심한 듯 자발라는 총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평소 총을 좋아했던 홀저가 테이블에 그대로 방치해둔 총이었죠. 사망한 그를 그대로 두고 집을 빠져나온 그녀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한 남성의 집에서 잔 뒤 다음날 아침 아파트가 아닌 가게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가게를 닫고 다시 아파트에 갔을 때까지도 홀저는 그녀가 나오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꿈 혹은 상상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한 그녀는 증거를 지우기 위해 전기톱을 사왔고 그를 양동이에 나눠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불러 양동이를 아이스크림 가게로 옮긴 뒤 아무도 오지 않을 지하실 냉장고에 숨겼죠. 며칠이 지났지만 그녀의 범행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둘의 이혼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 한동안 홀저가 보이지 않자 그가 결국 포기하고 아파트를 떠났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평소처럼 가게를 열고 사람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가게 지하실에 사망한 홀저가 있다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이 시기 자발라는 다시 맨프레드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이제는 크게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그녀의 집착은 심해졌고 다시 그가 자신을 떠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게 하려면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홀저처럼 지하실 냉장고에 그를 넣는 것이었죠. 2010년 11월 어느 날, 그날도 다툰 뒤 등을 돌리고 자는 그를 보던 자발라는 침대 밑에 놔둔 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첫 범행과 똑같은 방식으로 맨프레드를 처리했지만 그녀가 간과했던 것은 그가 홀저와는 달리 현지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맨프레드가 연락되지 않자 가족들은 곧바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며 혼란스러운 연기를 해 위기를 넘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론 경찰들까지 모두 그녀의 연기에 속았죠. 슬픔에 빠진 척하는 그녀를 맨프레드의 친구인 롤랜드가 위로했고 어느덧 둘은 가까워지며 잠자리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자발라는 임신했죠. 롤랜드도 기뻐했고 둘은 약혼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소원이었던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한 자발라. 범행도 들키지 않았고 가게도 별탈 없이 돌아갔기에 이제 그녀의 앞날을 막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2011년 6월 6일 출근했을 때 작업복을 입은 한 남성과 마주치기 전까지는 말이죠. 왜 가게를 열기도 전에 자기의 가게에서 남성이 나온 것일까? 이상함을 느낀 그녀는 마침 주변에 있던 단골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단골은 그녀의 가게 옆에 있는 미용실 지하에서 파이프가 터져 배관공을 불렀는데 그가 건물주에게 부탁해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자발라의 가게 지하실에 들어갔고 거기서 사람의 유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은행에서 돈을 찾은 뒤 이탈리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도와줬던 현지인의 신고로 자발라는 도주 4일 만에 체포됐죠. 오스트리아로 송환된 그녀는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아이를 출산했고 이 시기 약혼자인 롤랜드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한 기자가 그에게 그러한 결정을 한 이유를 물어보자 그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성이죠. 그녀가 얼마나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나오길 기다릴 것입니다. 자발라 역시 자신이 롤랜드를 좀 더 일찍 만났다면 결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고 합니다. 2012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그녀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검찰은 범행을 벌이기 전 그녀가 사격 연습을 하고
콘크리트 비율과 굳는 정도를 알아보았다며 계획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두 남자를 자신이 죽였고 이는 두 어머니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간 것이라며 반성한다는 그녀에게 재판부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에 그녀는 롤랜드와 이혼했고 2017년에 린치 인근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100명 정도의 남녀가 함께 수감되어 있는 이 교도소는 수감자들을 집중 심리 치료하는 10명이 넘는 치료사들이 있고 수감자들은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두 사람을 살해하고 지금은 동료 수감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자발라. 홀로 행복해 보이는 그녀가 하루빨리 있어야 할 곳으로 가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